팀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창업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내고 그것 갖고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팀이 이걸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심, 의구 이것들을 해결해서 나는 이걸 분명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4번 만에 성공했어요. 3번을 망했습니다. 그 팀에는 어떤 VC가 붙어서 초기 투자를 해줬고요. 1년이 안 돼서 그 사업 아이템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VC는 또 투자를 해요. 그 창업팀은 또 진행을 했는데 또 망해요. 이렇게 3번을 망하고 마지막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창업팀에 투자했던 VC한테 누군가 물어봤죠. 왜 저 창업팀한테 투자를 계속했느냐. 그 사람의 말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자가 또는 창업팀이 그 창업 아이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 망하는 이유가 80%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껏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 사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하니 창업팀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니까 창업팀은 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한 20-30%의 나머지 창업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창업자입니다. 창업자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고 벅차고 짜증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창업팀 내에서도 벌어지고요. 주관기관하고도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 거래처들하고도 벌어지고 고객하고도 날이면 날마다 싸웁니다. 쇼핑몰 창업이 쉽다고 해서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진상 고객하고의 만남이죠. 그런데 그걸 벗어날 수 없는 방향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업자가 창업가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창업팀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아이템은요,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거든요. 사람도 바뀌고, 기후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는데 당신의 창업 아이템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아이템은요, 수시로 변하거나 변신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대기업도 반기, 분기, 연도별로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아까 BC에서 말한 것처럼 독이 있는가 하면은 캐시카우가 있고 스타가 있어요. 어떤 걸 스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내 사업이 언젠가 독이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창업자가 창업가 정신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얘가 독이 됐을 때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그 독의 새로운 변신과 혁신을 통해서 얘를 캐시카우 또는 스타로 만드는 역량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 창업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 상에서도 창업자는 나는 이 창업 아이템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이 창업 아이템을 실현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면 평가위원들은 좋은 평가를 하게 돼요. 이 평가 기준은 20점짜리예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팀의 경험과 역량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서 작성이 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대표자는 이 창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뭐 대표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공정을 맡았었는데 그 공정을 맡았던 그 기계, 그 장비를 좀 더 소형화시키고 핸들링하기 편한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꽤 큰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처럼 대표자가 오랜 동안 해왔던 일들이 하나의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돼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표자가 꾸준히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창업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대표자가 그 창업 아이템을 제일 잘 아니까 그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구현해서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는 이 사업 아이템을 정말 잘할 수 있어, 실현할 수 있어 하는 그 역량과 경험을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창업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사업을 알아, 이 시장을 알아. 그렇지만 이걸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없어. 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홍보 역량은 부족해.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데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경험은 없어. 라는 부분들을 뭘로 메꾸는 거냐면 팀원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팀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대표자가 부족한 역량들, 역할들, 경험들, 노하우를 묶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팀들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진행하다 보면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과 형태들이 항상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을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즉 대표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명확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개발 역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케팅 역량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것들이 팀원이에요. 이러한 팀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팀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팀 구성을 우리는 팀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팀빌딩을 통해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역량들을 어떻게 메꿔낼 수 있으며, 이렇게 메꿔진 역량들이 어떻게 제대로 창업 아이템들을 사업화시켜 나갈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창업을 진행해낼 수 있을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팀으로서만이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협력 기업들을 좀 찾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업을 만들어야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개발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업무 파트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 파트너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것들도 괜찮은데, 특히 업무 파트너들을 정할 때 그럼 어떻게 업무 파트너들하고 사업을 문의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MOU, 즉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서는 나중에 증빙 자료에다가 붙였을 때 뭔가 창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창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거든요. MOU는 법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서 정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고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한테서 금융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로부터 뭔가를 조언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우리 업무 파트너를 제안받은 협력 기업들은 그렇게 싫어하거나 아니면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업무 파트너들을 만나는 과정 자체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 그리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진출했을 때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업무 파트너들을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은 제가 작성 사례로 들어오는 것처럼 개발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홍보 마케팅 영역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과 어떻게 제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낸다면은 팀 구성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팀이 깨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뭐냐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역할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갖고 있고 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아무리 친구 관계라도요, 주주관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는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들면서 나는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확정이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이며 R&R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문서화시켜서 정확하게 나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창업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가장 큰 지분을 확보하는 것들이 우선적인 거고요. 그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사람들한테 지분으로 그냥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네가 돈을 안 들어왔지만 너한테 지분을 이렇게 줄게 하고 정의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긴 있는데, 그것들이 주주관계약서에서 협의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정의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 내용, 역량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업팀을 선정해서 이 창업팀과 함께 가는 영역들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부터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과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 따라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팀빌딩은 가장 중요한 게, 창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창업팀은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떠한 역량들을 결합시켜서 그리고 어떠한 업무 파트너들을 획득을 해서 창업을 실현시킬 것이고 이 사업을 성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서로서 작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업 계획서는 꽤 유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PSS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 계획서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목표의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 자체를 어떻게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꼭 사업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무엇들을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차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고객한테 혜택과 가치를 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의해내고 도출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출되어진 상황에서 앞서 제가 강의한 PSST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정의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창업 아이템 명으로서 작성할 것인지 딱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통 스타트업에서 엘리베이터 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 추진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3분, 5분 안에 그 투자자한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창업 아이템, 그 사업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사업으로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창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안 갈 뿐만 아니라 말하는 나도 지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엘리베이터 토킹을 위해서 3분짜리 토크를 위해서라도요. 창업 아이템명을 딱 한 줄로 정리해내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누군가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듣는 투자자든 사업 파트너든 심지어는 내 친구든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 아이템명을 정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객과 투자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시켜서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팀의 경험과 경력 그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스케일업을 해나가고 또 팀을 빌딩하는 그 모든 과정에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어떤 준비 형태들을 다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팀은 정말 노력했어. 이 팀은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이 창업 아이템은 협약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성공할 거야 라는 믿음을 평가위원한테 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은 좀 더 철저하게 고객 검증을 받으세요. 고객 검증 받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소비자 수요조사입니다. 소비자 수요조사 말 대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단순해요.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FGI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몇 사람을 불러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구글 폼 같은 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말 이 아이템이 필요할까?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당신은 만족할까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때 주의할 것. 첫째, 가족, 형제, 자녀, 부모, 가장 친한 친구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들은 딱 두 가지 말밖에 안 합니다. 좋다, 나쁘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글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그러한 고객 검증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좀 더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좋은 총량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 계획서를 누가 보죠? 평가위원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 있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계획서는 단 5분 만에 결정이 돼요. 평가위원은 워낙 많은 사업계획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계획서 안 봐도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독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스토리입니다. 문제를 찾았을 때 그 문제가 왜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명분을 꼭 찾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 부분들을 작성하고 정리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쟁력, 즉 차별적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그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도표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찾아서 내 제품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게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우리 고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가치를 나는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PSST 방식으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